돌연한 시작. 언제나 처음이 있다. 불가항력적으로 모든 사건의 맨 앞에 도사린 얼떨결에 뜯어버린 1월 달력 같은 시작의 예감들. 준호와 미나는 각각의 방식으로 그날을 기억했다. 준호의 기억은 셔츠에서 출발했다. 여자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 어떤 옷을 입고 나가는가 하는 문제는 한 남자의 세계관을 우회적으로 그러나 선명히 드러낸다. 준호는 패셔너블한 스타일을 예민하게 지향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30살 남성의 평균에 비해 둔감한 편도 아니었다. 하지만 직장에서는 조금 달랐다. 그가 일하는 곳은 직원이 30명 남짓한 웹 에이전시였다. 비교적 자유로운 복장으로 근무할 수 있었지만 쌀쌀한 날씨에 야근이라도 할라치면 남자 직원들은 작년 야유회 때 단체로 맞춘 군청색 후드 티셔츠를 교복처럼 뒤집어 쓰곤 했다. 물론 의무사항은 아니었으나 여러 사람들이 편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했고 준호도 별다른 자의식 없이 어쩌면 혼자만 다르게 보이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선배들을 따라했다. 그 몰개성의 티셔츠를 입고 있을 때면 회사가 원했을 소속감보다는 무기력에 가까운 감정이 준호의 육신을 지배했다. 그의 옷장에 걸린 옷들은 가지수가 많지 않았으며 무채색 톤이 대부분이었다.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회색이라고 명명된 색깔도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이 준호에겐 더 이상한 일로 여겨졌다. 개중 밝은 색감의 옷은 거의 다 예전 여자친구들이 고르거나 선물해 준 것이었다. 준호는 몇 개의 셔츠를 눈으로 훑다가 그 사실을 깨달았다. 연한 하늘색 바탕에 흰색의 가느다란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셔츠는 재작년에 헤어진 마지막 여자친구가 사주었다. 데이트 내내 어쩐 일인지 계속 뾰로통해 있던 여자는 헤어질 때가 돼서야 종일 팔에 걸고 다니던 종이 쇼핑복에서 네모난 상자를 꺼내 불쑥 내밀었다. 만난 지 200일을 기념하는 선물이라고 했다. 날짜 깜빡한 건 그렇다 쳐. 하지만 거기 뭐가 들었느냐고 무겁지는 않느냐고 어떻게 한마디도 안 물어볼 수가 있어. 그는 당혹스러웠다. 100일도 아니고 200일이라니. 그런 날까지 챙겨야 한다는 언지를 해준 적도 없으면서 화를 내는 여자친구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솔직한 감정을 숨긴 채 우선 사과부터 했다.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는데 요 며칠 정신이 없다 보니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진심 어린 뉘앙스로 전달하려 노력했다. 괜히 말꼬리를 잡혀 피곤한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면 대부분의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의뢰 그렇게 할 터였다. 여자는 커다란 은전을 베푼다는 그를 용서해 주었다. 셔츠의 앞섭을 만지작거리다 보니 그날 느꼈던 낭패감과 피로가 그리고 그녀와 보냈던 모든 시간들이 급작스레 몰려오는 기분이었다. 그는 돌연 두려워졌다. 약속 시간인 저녁 6시까지는 3시간 남짓 남아 있었다. 이제 와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할까? 자리를 마련해준 후배 녀석을 곤란하게 하는 실례되는 일일 것이다. 그는 이런 식의 무례를 저지르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애초에 여자를 소개해주겠다는 뜬금없는 제안을 수락하는 게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을 하려 들고 있었는지에 대해 화가 났다. 오늘 만나게 될 여자는 그보다 2살 어리다고 했다.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그보다 2살 어린 미혼 여성은 몇 명이나 될까? 수십만 명의 이를 터였다. 수십만의 여자 중에서 무작위로 고른 한 명이라니. 세상에 그 단 한 명의 여자와 사랑에 빠지기를 기대하다니.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애인을 사귀려는 목적으로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을 소개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습고 괴상한 일인지 알 수 있다. 차라리 지하철 같은 칸에 탄 아가씨와 사귀게 되는 일이 쉬울 것 같았다. 아니 우연히 한입 베어문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죽은 생쥐 꼬리털이 발견되어 수억 원의 보상금을 타는 일이 지금은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아, 어리석은 희망이여. 그는 자책했다. 그러므로 준호가 빈약한 옷장 속에서 예전 애인들이 선물한 옷들을 외면하기로 결정한 것은 순정한 윤리 감각의 반로에서가 아니었다. 그는 과거의 상징물들을 통하여 현재의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리고 미래가 얼마나 걷잡을 수 없이 불안한지를 공연히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집안 거울로는 깨끗해 보이던 흰 셔츠 앞자락에 시무룩해 바랜 얼룩이 묻어있음을 발견한 건 지하철 안에서였다. 언제 생겼는지 알 길 없는 얼룩은 갓 태어난 아기 엉덩이의 몽고 반점처럼 둥글럽적했다. 그는 목적지인 2호선 홍대 입구역을 지나쳐 신촌역에서 내렸다. 준호가 혼자 백화점에 들르는 일은 1년에 한 번이나 될까 말까였다. 오늘이 그날이었다. 그는 현대백화점의 남성 캐주얼 매장으로 갔다. 판매원이 권유하는 대로 진한 녹색의 카디건을 샀다. 그 자리에서 가격표를 떼고 셔츠 위에 덧입었다. 단추를 잠그니 얼룩진 자리가 간신히 가려졌다. 그렇게 그는 예기치 못한 얼룩을 숨겼다. 새 옷의 소매뿌리에서는 오래전 화학약품에 담갔다 꺼낸 것 같은 희미한 냄새가 났다. 이른 4월, 토요일 늦은 오후에 하늘이 알 듯 모를 듯 천천히 저물어가고 있었다. 저녁 6시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에 대한 미나의 기억은 샴푸에서 출발했다. 저녁 외출을 위해 머리를 감으려고 했다. 머리칼을 따뜻한 물로 적신 다음 습관적으로 샴푸의 펌프 손잡이를 누르고 나서야 샴푸가 다 떨어졌음을 알았다. 빈 플라스틱 용기 겉면에는 그녀의 채모가 아닌 것이 분명한 짧고 굵은 머리칼 한 올이 젖은 채 달라붙어 있었다. 이 작은 사건은 그녀가 자신이 아직도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뚜렷이 자각하게 만들었다. 물에 젖은 머리칼을 수건으로 마구 비벼 말리며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다. 30년 가까이 행정공무원으로 일해온 미나의 아버지는 정년퇴임을 2년여 남겨놓고 있었다. 교육 공무원인 어머니의 남은 재임 기간 역시 그보다 조금 여유로울 뿐이었다. 그녀의 부모는 그 사실을 맞달해 결혼 정년기가 그만큼 코앞으로 닥쳤다는 말과 동의어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현직에 있을 때 자식 혼사를 한 건이라도 치러두어야 한다는 것은 이 나라 부모들이 금과 억주로 어기는 불문율이었다. 부모로부터 이 문제와 관련한 노골적인 채근을 들을 때마다 미나는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다. 부모가 생각하는 결혼과 그녀가 생각하는 결혼은 아예 서로 뜻이 다른 단어인지도 몰랐다. 그녀에게 결혼이란 개인적인 욕실을 갖게 되는 것이었다. 칫솔모가 한껏 벌어진 낡은 칫솔들이 식구수대로 꽂혀있는 공간, 치약 거품 튄 뿌연 거울이 걸려있는 공간, 타인의 대변 찌꺼기가 말라붙은 변기에 앉아 생리대를 갈아야 하는 공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녀가 좋아하는 달콤한 바닐라 향의 샴푸를 오로지 혼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 내킬 테면 언제나 거품 입욕제로 푼 욕조에 들어앉아 책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 그런 상상을 할 때면 이상하게도 남편이라는 존재는 투명 인간처럼 그 실체가 떠오르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급한 대로 빈 용기에 물을 부어 바닥에 조금 남은 샴푸를 썩게 사용했겠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기로 했다. 오늘은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이었다. 집
근처 헤어숍으로 걸어가면서 오늘 같은 날엔 이 정도 작은 사치는 부려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북돋웠다. 낯익은 중년의 여자 미용사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이렇게 치렁하게 늘어뜨리는 것보다 귀 밑에서 잘라주면 훨씬 세련되고 어려 보일 텐데. 미나는 대학 시절 이래로 어깨선에서 찰랑이는 긴 머리카락을 고수하고 있었다. 아랫단에 웨이브를 넣었다 풀었다 작은 변화를 주었을 뿐이다. 나중에요. 미용사가 상냥한 표정을 가장하며 웃었다. 어머, 안 그래 보이는데 은근히 보수적이시다. 순간 그녀는 발끈했다. 이 여자의 섣부른 판단이 틀렸음을 입증하기 위해 쇼트커트로 자르고 싶어졌다. 그러나 미나는 마치 미용사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다는 듯 어떤 대꾸도 하지 않음으로써 간신히 자존심을 세웠을 뿐이었다. 미용사가 머리 끝에 컬을 넣으면서 슬그머니 화제를 바꾸었다. 오늘은 어디 좋은 데 가시나 봐요? 이런 질문에 소개팅하러 간다고 대답하는 여자도 있을까? 글쎄요. 그녀는 어물거리며 대답했다. 데이트? 네, 비슷한 거. 미용사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아유, 좋을 때다. 근데 젊은 아가씨들은 잘 모르겠지만 착한 남자가 최고예요. 언뜻 봐서는 별 매력 없더라도 알수록 진국인 남자. 딱 한 여자밖에 모르는 남자. 요즘 아가씨들 겉으론 똑똑한 것 같아도 그 당연한 걸 잘 놓치더라고요. 미나는 아직 만나지 않은 몇 시간 뒤에 처음 만나게 될 한 남자를 떠올렸다. 미나도 얼마 전 이 여자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이는 술자리에 오랜만에 나갔다가 각자 이상형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다. 한 여자 동창이 손가락까지 꼽아가며 아주 구체적인 요건들을 읽기 시작했다. 첫째, 키가 최소한 178cm는 넘어야 하고, 둘째, 나보다는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하고, 셋째, 양친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안정된 가정 출신이었으면 해. 그 말을 듣는 남자들 모두가 지루한 표정을 짓거나 진정되고 싶은 욕구를 참는 기색이 역력했다. 같은 질문을 받은 미나가 나는 그냥 착한 사람이면 돼 라는 모험 답안을 던진 건 남녀로 갈려 어색해져 버린 분위기를 무마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정말 그거면 돼? 다른 건 없고? 한 남자 동창이 정색을 하고 물었다. 글쎄, 남의 얘기 잘 들어주는 사람? 부드러운 성격에 나랑 취향이 비슷하면 더 좋겠지. 음악도 좋아하고 서점 가는 것도 좋아하고. 딱 생각나는 형이 있는데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만 해도 정말로 소개팅이 성사될 줄은 몰랐다. 다음날 동창은 사진 한 장이 전부된 문자 메시지를 보내었다. 젊은 남자 셋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제일 왼쪽이라는 설명과 함께였다. 뭐가 그리 유쾌한지 잇몸이 드러나도록 활짝 웃는 다른 두 명과 달리 맨 왼쪽의 남자는 보일 듯 말 듯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안경 너머 반달 모양의 기름한 눈매 그리고 비스듬히 아래로 내리깐 시선이 인상적이었다. 그것은 그 남자가 세상사에 어느 정도 초연하리라는 아니면 적어도 매사에 안달복달하는 성격의 소유자는 아니리라는 느낌을 주었다. 미용사가 서비스를 하며 눈썹을 손질해주겠다고 했다. 전문가가 그려준 눈썹은 평소 그녀가 그리는 것보다 산이 지나치게 높았고 색깔도 진했다. 거울 속에서 꼭 화성에 불시착한 펭귄 한 마리가 웃고 있는 것 같다고 미나는 생각했다. 약속 장소인 카페 겸 레스토랑은 2층짜리 단독주택을 개조해 만든 곳이었다. 자그마한 정원을 지나 유리 출입문을 밀고 들어섰다. 그녀가 약속 장소에 도착한 건 15분 전이었다.
남자와 처음 만날 때 웬만하면 조금 이른 시간에 도착해 미리 자리에 앉아 있곤 했다. 언젠가 커피숍에 들어서는 그녀의 전신을 빠르게 훑어내리는 상대방의 시선에 기분이 상한 뒤로는 줄곧 그렇게 해왔다. 이런 자리에 늦게 온 사람은 순간적으로 미안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마련이고, 그것은 무지불식간에 상대적인 권력의 우위를 빼앗긴다는 것을 의미했다. 1층에 앉아야 하나 2층 계단을 올라야 하나 망설이고 있을 때 흰색 블라우스를 입은 웨이트리스가 다가왔다. 죄송합니다, 손님. 지금은 빈 좌석이 없습니다. 웨이트리스가 입구에 놓인 나무 벤치를 가리켰다. 웨이팅 리스트에 올려드릴까요? 아니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미나는 하는 수 없이 그녀가 가리킨 의자에 어정쩡하게 엉덩이를 붙였다. 잠시 후 유리문이 열리고 누군가 실내로 들어섰다. 선명한 초록색 카디건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남자는 사진보다 여유어 보였고 어쩐지 추워 보였다. 그것이 미나의 머릿속에 각인된 준호의 첫인상이었다.